PCB는 지금 계속 개별 종목들마다 실적 추정치 상향이 나오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냐. 맞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게 투자 포인트네요. 매우 정확하십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5월, 6월 달에 계속 하회 일정은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서 한 번씩은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보다 높게 팔 수 있는 룸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 의견대로 요즘은 좀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개별주 장세일 때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개별주 시장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정말 제일 먼저는요, 제 기준에서는 종목 찾는 겁니다. 먼저. 그죠? 종목을 찾는 건데,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제가 아이디어 몇 개를 통해서 매크로를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매크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매크로를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빨리 튈 거예요. 그러니까 저 KG 인시스처럼 10% 20%씩 뛰어버리니까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그럴 때는요, 잠깐 제가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얼만큼 샀는지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황 얘기할 때 오늘은 LG노텍을 외국인이 얼마 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개별 종목 장세는요, 기관이 만듭니다. 기관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의 그 내용이 있는 개별주들 가지고 매매 플레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만 들어오더라도 팡팡팡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서요, 코스닥을 좀 눌러보고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을 LN을 빼놓고 오늘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있잖아요. 다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오늘. 그러네. 예. 그러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대표님. 여기서 개별 종목 수급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장중 추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의 개인적인 스킬인데 종목들이 잡히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주로 오후에 잡히네.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반까지 안 잡혔네요. 10시까지는. 네. 하나 머티리얼 기준으로 11시부터 잡혔네요. 그리고 계속 들어옵니다. 투신해서. 연기금은 들어왔다가 더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잘 안 팔고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요런 시장에서 좀 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간이 가끔 업데이트가 늦을 때 있어요. 참고로 요 시간, 요거를 어떤 스킴이냐면은요, 증권사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소에 파견을 갑니다. 파견을 가서, 그럼 그 한 사무실 안에 각 증권사별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 데이터를 거래소에 주죠. 그 받는 사람들 회원사입니다. 회원사 담당자가 이 증권사별로 거의 그 약속된 시간에 데이터를 놔주면은 우리 HT에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늦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 담당자가 휴가라든지 그럼 대체 담당자가 가는데 그 이제 전화 와서 업데이트 안 됐다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 확인해 보면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졌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주장에서는요,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오는지를 하는데 막상 그 종목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붙여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스킴이 없으면은 그냥 뜨기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한 10시 정도, 9시 반 10시 정도 사이에 기간 수급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된다. 개별 종목장에서는요. 그래야지 메인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 종목들이 내가 알고 있어야지 기관 들어온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매수를 내가 미리 스터디를 해놓자. 스터디는 뭐냐면은 대부분 한 달 안쪽으로 증권사 레포트 나온 종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시장 안 좋을 때 봐야 된다는 말씀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레포트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기관들 들어와? 근데 10시에 받고 11시 10분에 봤는데 계속 들어와? 그러면 오늘 좀 3, 4% 높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잡아놔야 그 다음 이틀에, 왜냐면 이틀 연속 되면 또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매수 들어올 때
그 종목들을 좀 만약에 선택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 선택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수급들을 일자별로 좀 바꿔볼게요. 일자 다시 바꾸면 이틀 연속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머티리얼 일진으로 들어와서 지금 종목 좋고요. KG 인시스 이틀 연속 들어오니까 막 종목 날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맹신하고 들어갔는데 한 3일째부터 안 사는 겁니다. 안 살 때는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서 1, 2%일 때 바로바로 잘라내는. 거기에서 더 급락이 나니까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사전 대처를 하자.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본 레포트를 내가 확인을 해보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옆으로 안 떴었다. 그래버리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3, 4%, 4, 5% 수익이 난 상태 넘어가요. 그러면 한 이틀 안 들어오더라도 2, 3%, 1% 빠지더라도 내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이게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 추종이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놓고서 안 팔았으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주 시장에서는요, 뭐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또 틀지 모르는 거니까 기회를 다 잡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종목들을 돌려봐야 되는 거고, 돌려볼 때 내가 스터디돼 있는 종목 플러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하고, 그때는 공격적이라든지 혹은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해봐도 되는데, 그것이 내가 틀린 경우, 그들이 안 들어온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일정 부분 로스컷이라든지 혹은 원금에 팔 수 있는 자세만 해놓는다. 그러면 까줄 거 별로 없어요. 장이 될 때 하시면 돼요. 장이 될 때. 장이 될 때. 네. 그러니까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려운 장에서 그 막 돈을 벌려고 하는 네네. 것보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바닥을 좀 지지하면서 갈 때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차트 매매 혹은 수급 매매, 이게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강의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갖고 있어서 내 매매 스킬을 한번 지금은 해보셔도 되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그렇게 하실 때 쫓아잡다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의 핵심은요, 이런 빠른 매매의 핵심은 손절입니다. 손절. 그렇죠.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은 손절을 치셔야 돼요. 안 치시면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이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 지금 내가 선정 마이너스 5% 되면 난 팔아야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도 오를 것 같거든. 네네네. 조금만 더 버티면 네네. 거기에서 7%가 돼. 그래. 반등심에도 하자. 5% 되면 그냥 맞아요. 팔자. 맞아요. 이러다가 보면 또 10%가 맞아요. 돼버리고. 맞아요. 이게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이 겪는 그 공통의 고민일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세운 그 라인 딱 되면 무조건 기계적인 매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참 마음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수급이 계속 찍히고 종목이 오르게 되면은 또 어디서 많이 나오면 이제 방송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다룰 때는 이미 매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마인드를 너무 오른 거는 내가 잡지 않고 적당히 그러더라도 양봉이 하루째는 내가 잡아도 된다. 뭐 개인 전후 투자자는 제가 한 3일 연속 오른 종목 사면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이 너무 열광을 하면은 또 약간의 좀 매도세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원칙 지켜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12시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봤던 눈에 그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아이디가.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비싸게 파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싸게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 그 우리 방송하시는 분 중에 그 김정수 저자님이라고 개인 투자자신데 그분 그 많이 오른 주식 그걸 도대체 여기서 사서 몇 프로를 더 먹겠다고 그걸 사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통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건 이제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하실 텐데 언제 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시간을 기다리자 이걸 텐데 아마도 그 시간을 어떤 장을 통해서 혹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역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예. 요즘 보면은 저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진짜 잘하신 분이 많아요. 아, 요즘? 예, 젊으신 분인데 한 30대 중후반 때 이런 분들이 저 오늘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요. 전 전화해서. 그거 보면 이미 뜨고 있어요. 이미 사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는 동물적인 그게 감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게임이라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게임. 예. 정말 좀 이렇게 손도 능숙하시고 우리처럼 게임할 때 마우스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사람과 이 양손을 현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휴대폰 하나로도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된다는 이유도 장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 연륜 있는 분들이 통하는 시장이 되게 좀 어렵고, 맞아요. 예, 좀 빠지는 시장에서 맞아요. 그런 게 예. 좀 빛이 나고, 맞아요. 강세장일수록 그 우리 뭐 강대리, 무대리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이 주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빠진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빠진 곳이 계속 좋다가? 예, 엔터랑 PCB 빠졌거든요. 다른 쪽도 빠지긴 했는데 지난주 장이 좋을 때 PCB는 내리 올랐습니다. 내리 올랐는데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덕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택. PCB 쪽이네. 다. 네, 다 PCB죠. 심택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거든요. 야, 그러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딱 보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가 신고가를 딱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각 개별 업종에 있는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은 다 좋거든요. 다 좋을 때 하나하나씩 툭툭 튀면서 신고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안 좋을 때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이 적당하다라는 부분이 적당하면은 신고가가 나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있는 섹터를 주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래퍼들 쭉 살펴보면은 FC BJ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굉장히 그 삼성전기랑 LG노텍 쪽에서도 관심 갖게 증설을 한다고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글로벌리 하게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실적 테이블을 각 종목들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레포트는 이미 나오긴 나왔는데 또 새로 나올 때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요. 1분기 이익 컨센을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탁탁탁 쓸 때는요. 컨센서스 부합 나올 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 그날 단타 치려고 하면 물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익 컨센서스 더 나오거나 혹은 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신고가를 쓰거든요. 그만큼 열광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PCB는 지금 계속 개별 종목들마다 실적 추정치 상향이 나오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엔터 있지 않습니까? 네. 엔터도 지금 당장 숫자가 아직은 안 보이거든요, 엔터는. 안 보이는데, 저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레포트를 보시면은 음반 판매량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엔터 애널 분도 아마 나오셨을 텐데, 음반 판매량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꺾이질 않습니다. 작년 1분기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뭐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 지금까지 1, 2월 때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엔터사들의 이제 수익의 기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음반 판매 수익, 그리고 콘서트 수익, 그리고 NFT가 굿즈 판매 수익, 요런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콘서트는 없던 수익이 붙는 거예요. 근데 콘서트 일정이 지금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엔터 레포트 보니까는 올해 엔터 3사 합쳐가지고 콘서트가 쫙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콘서트 했을 때 기존 예상치보다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장에서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체화를 되는 거를 확인하면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오늘의 핵심은 시장이 적당하면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 숫자가 레포트 상에서 나온 종목들은 쏘고
나올 것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 있고 그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뭐 엔터를 사야 된다, PCB를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지금 주도를 받아서 물론 오늘은 살짝 밀리긴 했지만 기존에 좋았던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마 올해 중반기 하반기까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래 지금 주가가 얼마가 됐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냐 맞습니다. 요걸 빨리 캐치하는 게 투자 포인트네요.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지가 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남들이 다 알아줘야 되는 시장 거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모였을 때 그게 애널리스트 레포트건 혹은 기사상이건 뭔가 시장 매니저들이 그렇게 서로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은 요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런 내용이 나와서 오르는구나 맞추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방송 815 모니터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좀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12시 라이브 방송 때 남겨주셨는데, 먼저 앞타바이오 한번 좀 볼까요? 바이오주. 이제 좀 좋아질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라고 하시네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다. 솔직히 앞타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치고 마이너스 38%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물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만 원대 물리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 마이너스 60%. 그게 저 고점에서. 예, 그렇죠. 작년 고점이 지금 화면 보시면 6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6만 원이면 2만 원이니까는 60% 물린 겁니다. 만약 장 고점이 잘못 샀으면.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꼭 요럴 때 어제 뭐냐면 잠시만요.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번씩 쭉 뜰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나와요. 기사라든지 뉴스들이. 예. 그리고서 호재 뉴스들이 없어지면 빠집니다. 이렇게. 뭐 주식이 당연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 이런 등락폭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그때 뉴스를 제가 조금 기억을 해보면 앞타 16이라 그래서 혈액암 치료제, 단시성 항암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상 이후에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가시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다 두 번 다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진성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FDA에서 이상 이후에 조건부 판매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내가 뉴스를 봤는데 주식 담당자분 생각은 어때요? 라든지. 근데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FDA에서 임상 일정이 없습니다. 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사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주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솔직히 제가 앞타바이오를 솔직히 그 전문가 입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든 뭐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기대 심리 가지고 맞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제가 뉴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회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만약 미리 조금 뭔가 저번 주에 알았으면은 회사 한번 전화해보고 뭐라 그랬을 텐데 혹은 얘기했을 텐데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22,800원이 싸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어렵고요. 하지만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5월, 6월 달에 계속 하회 일정은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서 한 번씩은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보다 높게 팔 수 있는 룸은 올 겁니다. 아마도 지금 38% 정도면은요. 22,000원이니까 한 3만 원 후반대 요 정도 단가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단가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는 룸은 오긴 올 거예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시간이.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점쟁이 같이 35,000원입니다. 33,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 보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한 번 정도는 위에로 주가가 튈 때 그때 매도 타진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바이오주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겠죠. 맞아요. 예, 바이오주가 한번 붐이 올 타임이 올 것이다. 네네. 자, 효성 TNC 우리 성장주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장주 중에 하나죠. 그럼요. 예. 이게 이분도 슈퍼사이클.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효성 TNC는 그래도 다른 바이오보다 마음은 편한 주식이고요. 그냥 편하게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판덱스. 스판덱스. 예, 레깅스라고 얘기하는. 근데 스판덱스 레깅스 많이 팔렸죠? 작년에 엄청 팔렸죠. 그러니까는 효성 TNC를 봤을 때는 그 스판덱스 업황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라는 논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 며칠 전 나온 레포트 보니까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너무 야박하다. 이미 주가는 빠졌다라는 레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라든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지금 수준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9% 정도 되시죠. 그러면 단가로 했을 때는 50만 원 초중반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는 저는 기다리셔도 되는 주식이지 않을까. 왜냐면 주가가 싸니까. 싸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싸다는 의미는 그냥 많이 내려왔다는 의미에서 싸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괜찮다라는 의미인지. 밸류에이션이 작년 기준으로 2.5배고요. 올해 예상치가 3배입니다. 3배.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계속 실적 나올 거는데 솔직히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무 좀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는 피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그것만 주식인 양 했다가 근데 지금 요즘 시장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툭툭 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솔이 너무 많이 빠졌다가 작년에 7% 아니 저번 주 7%나 올랐어요. 한꺼번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총 2위가 맞아요. 시총 2위가. 그러니까는 약간은 그런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가가 올라 있으면은 피크아웃이 있으면은요. 진짜 너덜너덜하게 뺍니다. 진짜 막 20일, 30일 연속 팔아요, 막.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싼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싸게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트리거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잡아주는 포인트가 아마 오를 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매매하실 땐 이 포인트인데 오른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이런 종목 많이 있으시면 효성 형제들 많이 물려 있거든요. 뭐 효성 첨단 소재 네. 뭐 이런 것들.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쪽 움직여야 갈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수소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종목별 포인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